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는 확실히 식사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습니다. 실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좋다, 이것만 먹으면 뭐 100년 해로한다,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제법 그런 괜찮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영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먹어보고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어보고 마음에 들고, 또 그리고 정말 두고 이게 다시 또 먹고 싶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음식이 제일 최고다, 그런 이야기부터 제가 좀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들으면 좀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이게 천천히 먹는 요령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식사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잘 안 고쳐져요, 실제로. 이거 식사 문화라는 게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젖어 있어가지고, 뭐 자기가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은 그건 뭐 고칠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이 급성 대장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자칫하면 목숨을 정말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이 되면 특히 이제 응급실 스태프들은 이 먹는 데 대한 조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이 박사가 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사의 입장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요, 천천히 먹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이제 이 배고프면은 급하게 먹게 되죠. 그게 배가 고프기 전에 먹어야 된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가 고프다 하는 말은 실제로 우리 몸에 포식과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요,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먹어도 자꾸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젊은이들이 먹는 식습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른이 되면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요것은 이제 일단은요, 먹으면은 조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렙틴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게 되질 않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이제 건강한 식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렙틴과 그렐린, 요게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분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복 중추가 자극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20분이 걸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가 여러분, 우리가 고플 때는 그냥 먹게 되죠. 허둥지둥. 그걸 먹게 되면은 아이고 이제 배가 부르다, 아이고 배가 부르다 그러고 이렇게 있으면 이미 그때는 이 만복 상태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이제 배가 부르다 할 정도로 강하게 느끼면은 이것은 벌써 120%가 위가 충족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만큼 이제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천히 먹는 요령은, 첫째는요, 한 가지씩 진짜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씹고 천천히 먹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비싼 요리도 참 좋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먹는 것만은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못 쓰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맛있는 게 있어도 참아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위해서는 못 쓰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중년 세대는요, 한 40대, 50대, 60대,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고 돈을 제일 잘 쓴다. 그 다음에는 요즘은 이제 자기 취미로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든지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요리를 취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이거 준비를 할 때 식재료를 좀 크게 잘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크게 잘라놓으면 많이 씹어야 되는 거니까. 많이 씹을수록 우리가 잘게 씹게 되고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아주 좋은 정말 음식, 식재료 섭취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접시에 조금씩 몇 차례씩 나누어 먹는다. 참 요즘에 뷔페 식당도 많은데 이 뷔페 식당에 가보면은 뭐 아예 이런 큰 접시에다가 그득그득 담아가지고 막 몇 접시씩 그렇게 먹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참 건강한 그런 식사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처음부터 아주 작은 접시에 작게 담으면은 작게 먹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확실히 이 접시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여럿이서 먹어야지 이제 이 식사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중해 집안의 그 식사법이 제일 건강하다 이렇게 WHO에서 정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이제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많아요. 참 웃고 아주 참 화기애애하고 단란한 이런 식사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참 먹는 것도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소위 요즘은 이 혼자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편의점에서도 저 구석에 혼자서 아주 점잖은 양반이 넥타이를 메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더라고. 뭐 어쩔 수 없이 혼자 먹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저도 뭐 때로는 혼자 먹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급적 우리는 여럿이서 참 즐겁게 웃으면서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 단품이 아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는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섬마을에 가보면요,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최소한 30가지를 먹어라. 뭐, 그게 뭐든 하루에 30가지를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손을 써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 여러분, 만약에 이 게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게 먹는 거 이게 보통 부지런한 사람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좀 게을러서 그러니 게는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손을 써야지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은 아무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물른 것보다는 정말 단단한 것을 먹는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는 뮤즐리를 먹으라고 이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뮤즐리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섞이면 그 중에는 한 가지는 밤이라든가 혹은 또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꼭꼭 씹어야지. 그렇지 않고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염분, 과일, 너트 같은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먹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묘하게도 우리 한국 문화가 국물 문화입니다. 찌개가 없으면 안 먹어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뭐 영양가가 정말 참 이 국물이 다 녹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양가는 건더기에 있습니다. 건더기를 먹고 국물은 좀 천천히 먹고 적게 먹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참 밥을 먹는 요령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이 식사 중에 수저를 한번 놓고 좀 다른 활동을 하다가 또 먹으라. 뭐 그러면 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는요, 이 카메라로 자기 식사 내용을 한번 촬영해서 기록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먹나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 섬마을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좋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몰래 와서 카메라를 찍으면은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 깜짝 놀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먹는 거를 좀 자제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 그렐린과 렙틴의 양이 비율이 절로 조절이 돼서 우리가 식사를 적절한 양을 먹게 된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냐면은 소식입니다. 적게 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뭐 아직은 좀 덜 살았습니다만 제가 그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웃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나마도 건강하게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소식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양실조로 넣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식을 하는 것이 뭐 어릴 적부터라도 이 습관을 정말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정말 밥 한 숟가락도 참 맛있게 또 그렇게 참 밥을 해주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렇게 정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천천히 먹을 수밖에 그렇게 없겠다. 아무렇게나 먹게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